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는 잘 모른다. 내 인생이 꼬인 이유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찾아온 불행의 몇몇 썰을 먼저 풀어보고자 한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의 터닝 포인트는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싶다. 부모님은 크게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사랑은 하시겠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감흥은 없었다.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서 책임감은 강압적으로 부여받았고 나름 부모 뜻에 맞춰서 중학생까지는 잘 살았다. 중학교 때는 반장도 꾸준히 했고 반에서는 항상 3등 안에는 들었다. 제법 공부머리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부모님이 워낙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학교로 시험을 쳐서 진학을 했고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반에서 2등을 했다. 뒤에서. 이후로는 학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부모님과 친하지 않다 보니 교우관계에 큰 힘을 쏟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은 결국 내가 20살 때 이혼을 하신다. 전혀 슬프거나 그런 건 없었다. 이미 몇 년 동안 두 분은 대화도 없었기에 별 감흥이 없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 친구들은 모두 인서울 대학에 갔다. 나만 지방대의 어학계열의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버스로 5시간이 걸리는 학교를 선택한다. 자취집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금전 상황이 여유롭진 않았다. 당시 엄마의 차를 팔아 집을 여차저차 구했고 지금 이건 아직도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있다. 내 인생 1막은 이렇게 끝난다. 다른 애들은 대학생이 되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발랄하게 얘기했다. 나는 진짜 생계였다. 대학 시절 돈이 없으니까 일을 계속했고 학자금 대출도 계속 받았다. 근로장학생이라는 것도 해보고 한창 열심히 일할 때는 낮에는 근로장학생, 학교 끝나고는 아르바이트,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이렇게 일했던 것 같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휴게소에서도 일해보고 수업 쉬는 시간마다는 도서관에 가서 청구기호를 보고 알맞는 서재의 책을 꼽는 일을 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책은 굉장히 빨리 찾는다. 수업이 끝나면 술집으로 가서 서빙도 했다. 방학 때도 집에 올라가지 않고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고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고 싶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평범해 보이기 위해 일을 했다. 부유한 친구들의 특유의 여유로움과 밝음이 부러웠다. 중간에 여동생이 굉장히 아파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걸로 병원비를 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일을 계기로 동생과는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지방대라 그런가 공부는 조금만 해도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왔다. 과 1등까지는 못해도 시험 전날 2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장학금 20-30만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 받은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대학 졸업 후 울산에서 학원 강사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급여는 지금 생각하면 사회초년생 치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초3부터 고3까지 가르치면서 낮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일하는 게 개같이 힘들었다. 버티려고 했는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된다. 당시 월급이 120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 희한한 게 나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가 맡은 일은 항상 열심히였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 면접도 잘 본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대학 시절부터 길러진 것 같다. 이건 지금도 나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다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 회사는 정말 더럽게 힘들었는데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아 눈이 일시적으로 실명이 되어 일을 추노한 직원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봤었다.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인생에 좋은 자양분들을 많이 얻었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여자애가 박사나 직급 높은 공무원들 앞에서 PT 같은 것도 해보고 헌법재판소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먹고 살아야 하니 몸쓰는 일도 하고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낸다. 그러다 나의 인생이 바뀌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단련되어 온 나는 한 듣보 스타트업 회사의 CS팀에 지원을 해 뽑히게 된다. 지금까지 개똥밭에서 굴러온 레벨우가 있다 보니 일은 나쁘지 않았고 나도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거기엔 나의 기여도 충분히 있었다. 2년 후 그 회사 이커머스 팀의 팀장까지 오르게 된다. 이게 내 나이 30살 때의 일이다. 3명뿐이던 직원은 60명까지 늘어났고 CS팀에서 전화만 받던 내가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은 또 찾아온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공황장애 과호흡이라고 했다.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어마무시했다.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 입구만 봐도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졌다. 출퇴근도 당시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매번 다녔다. 결국 32살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 이 과호흡 증상은 이후 몇 년 동안 나를 위협한다. 퇴사 후 사업도 해보고 쫄딱 망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설을 한번 풀어보고자 한다. 불행은 나한테만 오는 것 같았고 꼭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과거 생각을 계속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인 건지. 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었다.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는, 입김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싶었다. 그래서 변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물론 또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나는 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굴지의 모 대기업에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다. 개똥밭에서 대기업까지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대기업도 나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여기서 또 옛날처럼 꼬꾸라질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와 같은 인생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일단 끝까지 살아보고 시도해보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한 발자국만이라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절대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 옆에 있는 평범하거나 혹은 못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나 경험을 소개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중간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지금까지 제대로 내 인생이 풀린 게 없던 것처럼 이 유튜브도 결국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은 꾸준하게 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변화해보고 싶다. 나와 같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